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손상대 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경제폭망 아직 만성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짜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망가진 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회복 경로가 당초 예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경이다 뭐다 해서 우한폐렴 이후에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풀었으나 향후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것도 여전히 미지수라고 합니다. 나라 상황은 이런데 문재인 정권이나 정치인들은 무슨 수도를 어디로 이전하니, 부동산을 잡겠다느니, 남북 대화를 다시 성사시키겠다니, 박원순의 뒷조사를 한다니 많은 일 하면서 하여튼 그야말로 신선 노름의 도끼자루 썩는 줄을 모릅니다. 허구한 날 땜빵식 일자리 창출과 툭하면 뿌리대는 이 포퓰리즘의 돈 살포로 물론 임시는 견디겠지만 나라 전체는 이미 망조가 되어서 저쪽에서 또 계속 지금 쓰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조국이니 추미애니 윤석열이니 박지원이니 윤미향이니 박원순이니 여기에 빠져있는 그 동안에 나라 경제는 기둥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뾰족한 수도 없어 보입니다. 망하면 같이 망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오로지 국민들의 주머니만 털어서 벌어진 틈새 메우기에만 급급하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뉴스 까보기는 경제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가만 앉아서 죽을 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체감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9월의 외기슬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시청자분들이 경제 문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예전에는 가끔 한 번씩 하다가 워낙 시청률이 없어서 잘 안 다뤄왔는데, 그래도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기인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수치보다는 피부로 팍팍 와닿도록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고 부닥쳐야 덜 아플 것이고, 알고 뒤통수를 맞아야 질식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 인식 차원에서 쉽게 들려드린 것인 만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경제의 바로 밑에는 시내 곳곳에나 붙은 임대딱지일 것입니다. 요즘 한번 시내 나가서 고개 들고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하루가 멀다 않고 건물마다 다 붙는 임대딱지, 아마 평소보다는 몇 배는 더 많이 보일 겁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넘어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까지 이어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뿌리째 흔들리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질 텐데, 그래서 지금 9월의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제 진단의 그 엑기스만 핀셋으로 착 뽑아서 함축해서 들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침체의 늪속으로 들어섰습니다. 한국 경제는 17년 만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국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를 강타한 지 반년 만에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 충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업자와 실업률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고 청년층 4명 중에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의 기둥인 제조업 취업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구직활동을 단념하게 만들어서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냥 쉬어섬 인구도 230만 명에 육박을 했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근로 의욕마저 꺾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편의점주 협의회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생할 수 없는 열악한 경제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랜 기간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어이구, 편의점주 주인들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콘서트와 행사 취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중음악계가 고사위기에 처했다. 식품 외식업계는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경영주 73%가 폐업을 하거나 업종 전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지금보다 더 장기화되면 버티던 기업들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기업 회생 혹은 기업 파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의 앞날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는 9월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폐업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강대 경제학부 박정수 교수는 수출 의존적인 한국 경제 특성상 다음 분기에도 수출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제조업 부분에서 수출 수요가 떨어지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되고 고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들려드린다고 이해가 빠른 건 아닐 테니까 지금 들려드린 것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들어보니 제대로 돌아가는 구석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한폐렴 초기에 여행업계는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 조만간 서울역이나 시내 곳곳의 공원 같은 곳에 아저씨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 노숙자들도 넘쳐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나라 꼬라지 누가 자초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 꼬라지를 이렇게 만들어도 여전히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이 잘한다고 하는 얼빠진 국민도 있습니다.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오늘날 이 꼬라지는 바로 탈원전, 소득 주도성장, 최저 임금 인상, 인국공 사태, 부동산 가격 폭등, 남북 문제 실패, 전체 다가 설익은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야 자신들의 잘못은 뒤로 미룬 채 이 모든 것은 우한 폐렴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 경제는 이 정권이 절대
다수 국민들이 반대한 듣도 보도 못한 소득 주도 성장 경제 정책 실패로 우한 폐렴 세태가 오기 전에 이미 최악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권이 의사협회에 6번에 걸친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 입국 차단을 하지 않고 우한 폐렴 초기 방역에 실패함으로써 낭떠러지 앞에 선 경제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꼴이 됐습니다. 더욱이 마스크 대란과 부동산 대란에서 보듯이 이 정권은 시장 가격에까지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결국 경제법 위반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제가 하도 위반을 많이 해서 경제법 위반을 이런 단어를 한번 만들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경제법을 위반했다 하지 말란 걸 했으니까 카드 꺼내야 돼. 이건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 아는 상식 아닙니까? 최고 가격이나 최저 가격은 그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허용을 해야지 정부가 개입해서 콩나라 판나라 이만큼 받아라 저만큼 주라 결국에는 시장에 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공산주의 체에서나 가능한 일을 이 정부가 알랑가 모를랑가 시장에 개입을 했던 겁니다. 정부가 최고 가격이나 최저 가격을 시행하면 원래 의도했던 선의의 취지와는 달리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나 공급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되지 못하면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교란 요인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국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할 일이 많네. 경제수석도 가서 해야 되고 도대체가요 천신만신 비전문가가 나라를 끌고 가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연달아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정권은 출범부터 지금까지도 경제학의 법칙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법칙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경제에서 수요의 법칙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판되는 거예요. 이 정권이 내놓은 정책마다 모두 실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부터 꼼수가 개입하고 철저한 검증과 수많은 소통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마치 간을 보듯이 하는 아니면 그만인 것이게 이 프레임성 정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정부 이전하는 거 김태년이가 살짝 간보려고 딱 던져놨는데 이재명, 김부겸 뭐 인하게 탁탁 쳐서 분위기 잡아보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아니라고 들고 일었으면 문재인 딱 나타나서 이건 잘못된 정책이야 하지마 되면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의 정책이니까 우리가 설익은 정책이라 그런 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실패의 또 다른 원인에는 정보의 부족,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경제의 원리를 따르기보다는 이해 당사자 간의 타협을 통한 해결 등이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통계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자료 조작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장은 꼼수 통계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고 넉넉고 아무 생각 없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은 눈에 청태가 끼어서 그럴싸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은요 예산만 줄어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통계들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주머니만 틀어서 이걸 메꾸어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 정권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청년 고용과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심각한 상황인 것은 이 정권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하도 많이 속아서 어지간한 국민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정부가 통계자료 수치 올리기 위한 재정 지원으로 소일거리에 가까운 공공 일자리만 크게 증가시켰지 않습니까? 정작 양질의 일자리, 진짜 나라의 경제를 버팀목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양질의 일자리는 꼼수 소일거리 일자리 때문에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정책이 오로지 세금 퍼붓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결국 일자리 늘리기는 한계가 왔던 겁니다. 이래서 나라 망한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수치를 안 덜먹이려고 했는데 6월 실업자 수는 122만 8천 명, 실업률은 4.3%, 청년청 고용률은 42.0%, 실업률은 10.7%. 이런데 쉽게 말하면 청년청 4명 중에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고 한 날 10만원, 20만원, 50만원, 흔히 말로 돈 베팅하면서 나라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줄 게 아니라 낚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러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문재인 정권 돌아서 모조리 8월의 배짱이로 만들었습니다. 돈 주면 피리 불고 안 주면 울고. 문재인 정권의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하고자 합니다. 제발 이 정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단기 일자리 급조해서 통계수치 높이는 것 이제 멈추십시오. 이런 짓거리는 아무리 급조해봤자 실업률만 사상 최악으로 만들 뿐입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시고 지금이라도 경제와 관련된 고칠 정책은 모조리 고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닥칠 고용참사, 실업참사, 폐업참사, 부도참사를 절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고 제발 간섭도 좀 줄이고 지금까지 써먹고도 노조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있는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이제라도 친기업 반노조 형태로 노동시장을 계획해서 기업들의 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야만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제조업에서는 고용을 늘리는 길이 트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를 경제수석으로 안 해도 됩니다. 경제부총리 안 시켜줘도 됩니다. 이 얘기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나라가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은행에 한번 가보십시오. 창구에 붙어있는 A4 용지에 무슨 글이 쓰이는 줄 아십니까? 은행에 5만원짜리 지폐가 없어서 만원짜리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안내물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현금 ATM기 가서 돈을 뽑아보십시오. 5만원짜리 나오는지. 이게 뭡니까? 국민들이 나라가 불안하니까 현금을 꼭 쥐고 안 내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에도 5만원짜리 돈이 안 돌고 있으니 돈은 사람으로 따지면 핏줄과 같은데 이 핏줄에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고 있으니 나라 경제는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나라 경제가 또 더 어려워지니까 이놈의 정권 때문에 겁이 나서 돈을 함부로 또 내놓지도 못하는 거야. 빙글빙글 돌다 나라 망한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머리 맞대고 수도 이전이라는 바람으로 이 난국을 덮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능력 없으면 국가 운영 그만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낙제점의 능력 국민 앞에 이씨를 짓고 하십시오. 그래야만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나라 경제도 살고 대한민국도 삽니다. 진짜 못 봐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 내일 아침 11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